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가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풀무원에서 출시한 스팀 에어프라이어, 스팀쿡 베이직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가전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컨셉으로 만든 건가 싶었는데 이번이 5번째 제품이더라고요. 식품 회사에서 만든 만큼 노하우도 있을 것 같고 신기해서 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장단점 위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렛츠 겟 잇! 먼저 스팀 에어프라이어는 기존 에어프라이어에 스팀 기능을 넣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에어프라이어가 바스켓 형태라면 스팀 에어프라이어는 전자레인지나 오븐처럼 네모난 사각 형태예요. 스팀이 된다는 차이점은 알았고 스팀 방식도 기기에 따라 다른데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미세 스팀, 직가열, 직분사. 먼저 미세 스팀은 말 그대로 수증기를 미세 입자로 분사하는 방식인데요. 장점은 스팀이 일정하게 분사가 돼서 고르게 조리가 되고 수분량이 과하지 않아서 요리 실패율이 낮습니다. 다만 매우 소량의 물로 스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팀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꺼운 고기 같은 건 조리하기가 좀 어렵겠죠? 직분사 방식은 고압 노즐에서 분사된 물을 고온 히터와 만나게 해서 순간적으로 강력한 스팀을 내는 방식인데요. 장점은 조리 시간이 빠르다는 점과 단점은 관리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치킨이나 돈가스 같이 거파속촉이 중요한 요리들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가열 방식은 하단 증발기에 물이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직접 가열하는 방식인데요. 스팀 양이 풍부해서 식재료 내부까지 고르게 스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활용도가 높아요. 특히 찜이나 두꺼운 고기 요리 같은 데에 적합하고 고온 살균 기능 같은 관리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는 거예요. 보통 기능과 용량에 따라 다른데 작은 용량의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후반입니다. 이건 주방의 크기, 구성원 숫자 등을 고려하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방에서 스팀 에어프라이어가 메인 가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대 2, 3인 정도가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요리 그리고 관리가 쉬운 직가열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풀무원 제품이 딱 그 기준에 적합했는데요. 공식 브랜드 스토어에서 저는 16만 9천 원에 구매했는데 조금 더 찾아보면 더 저렴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가로폭이 좁은 오븐형 구조인데요. 실사용 용량은 12리터이고 2단으로 쌓는 게 가능해요.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그러면 가격이 또 확 비싸지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대 2, 3인 가구에 딱 적당한 크기이고 부피가 작으니까 주방에 두기에도 좋습니다. 내부는 모두 스테인리스 304로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201, 403 등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스테인리스 304는 크롬과 니켈 함량이 높아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해 물질이 덜 나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는 기구라면 스테인리스 304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통은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물통 소재는 PPO인데 고온에서 변형 없는 내구성과 내수성이 뛰어난 소재라서 이 부분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더 중요하겠죠? 모드는 총 7개로 찜, 열풍, 복합, 베이킹, 발효, 건조, 세척이 있는데요. 참고로 복합 모드는 열풍 플러스 스팀 기능입니다. 모드가 7가지긴 하지만 열풍, 베이킹, 발효, 건조 같은 기능은 비슷한 기능이라 사실상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집에서 요리할 때 토스트기, 에어프라이기, 찜기 이것저것 다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찜, 열풍, 복합 이 3가지 모드만 있으면 웬만한 요리는 다 가능하니까 간단한 건 그냥 얘 하나로 다 처리가 됩니다.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도 좋았던 게 스팀이랑 열풍을 동시에 쏴주니까 겉은 바삭한데 안에 육즙이 살아있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통삼겹을 준비해 봤는데 맛이 또 중요하니까 시즈닝을 좀 충분히 해줘 볼게요. 그리고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고 레시피가 있는 요리들은 좀 쉬운데 이런 통삼겹 같은 거는 고기 중량이나 두께에 따라 달라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시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노하우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데 따라다라따 우와 육즙이 흘러 육즙 흐른다 이 정도예요. 흘러요. 여기 막 흐르기 전에 제 입으로 넣어볼게요. 이 겉에가 바삭하고 안에가 거의 보쌈처럼 완전 촉촉해요. 약간 튀김 족발?
일반 F모드로 고기를 구우면 확실히 더 크리스피하긴 한데 건조한 열풍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고기의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퍽퍽해지기 쉽잖아요. 특히 이런 살코기 부분은 육즙이 많이 빠져나가면 퍽퍽해지기 쉬운데 스팀이 있으면 고기의 수분 손실을 줄여주고 속까지 균일하게 익어서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삼겹살뿐만 아니라 목살같이 기름기가 적은 부위도 촉촉하게 익어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스팀 F로 제일 많이 돌려 먹은 게 사실 이 만두인데요. 얘도 복합 모드로 돌리면 뭔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군만두 같은 느낌? 뭐 사실 그냥 후라이팬으로 튀긴 만두가 더 맛있긴 한데 만약에 튀겼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방팔방에 튀는 기름과 냄새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냥 저는 스팀 F로 돌려 먹겠습니다. 그리고 찜 모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 F로 찜이 잘 될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찜 잘 됩니다. 스팀이 약한 제품들은 음식이 좀 말라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확실히 촉촉하게 쪄지더라고요. 그래서 찜만두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이거 쓰다 보면 이제 전자레인지 만두는 성이 안 차실걸요? 아 참고로 이 에어프라이어가 화력이 좀 센 편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금방 익어서 중간에 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크하실 게 더 낮은 온도로 하시거나 시간을 좀 줄이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특히 스팀 에어프라이어는 세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일반 바스켓 형태는 그냥 분리해서 물 세척하면 되는데 얘는 일체형이다 보니까 물 세척이 쉽지 않거든요. 대신 이 제품은 스팀 세척 기능이 있어서 관리가 생각보다 수월해요. 세척 모드를 사용해서 F에 남아있는 삼겹살 기름들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세척 방법은 간단해요. 조리 모드를 스팀 세척으로 맞춰서 돌려주면 얘가 알아서 스팀으로 기름때를 불려줍니다. 스팀 세척이 끝나면 키친타올이나 마른 행주로 닦아주면 끝! 그래도 기름기가 남아있다? 그럼 한 번 더 돌려주면 됩니다. 묻고 더블로 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통삼겹처럼 기름기 많은 음식은 아래 베이킹팬 하나 받쳐두면 좋습니다. 얘가 기름바지 역할을 해줘서 청소가 좀 더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생선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조리할 때는 F의 냄새가 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땐 증발기에 물과 레몬이나 식초를 넣고 스팀 세척을 해주면 냄새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스팀 세척이 편하기는 한데 묵은 때까지 벗겨주는 맞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특히 내부가 스텐이기 때문에 기름 묵혀두면 청소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조리 끝나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세척 모드 눌러 드시고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청소가 마냥 편하지는 않았고 좀 까다로웠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열선이 노출되어 있어서 열선 틈새 닦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비열선이었으면 청소가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탱크랑 고무 패킹도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물탱크는 뚜껑을 열 수 있어서 세척은 쉽지만 이 고무 패킹이 흐물거리는 편이라서 끼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모서리를 먼저 맞춰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앞에 창문 쪽에도 고무 패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스팀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스팀을 이용할 때마다 이 고무 패킹 사이에 물기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를 잘 안 닦아주면 물때가 생길 것 같아서 자주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증발기 부분에 하얀 자국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게 물에 있는 염소나 미네랄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관상 좋진 않아서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연산이나 따뜻한 물로 한 번씩 닦아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세하게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기름이 눌러붙는 스트레스가 덜해서 감수하고 쓰고 있습니다. 또 조리 기능 외에도 유용한 부가 기능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동 조리 모드가 30개나 됩니다. 제품 상단에 자동 조리 모드 목록이 적혀 있는데 웬만한 에어프라이어로 하는 요리는 다 있어요. 에어프라이기 사면 레시피북 다 주잖아요. 나중에는 귀찮기도 하고 어디다 뒀는지 까먹어서 결국에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온도랑 시간을 맞춰주니까 엄청 간단해요. 자동 조리 모드는 모두 풀무원 제품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중에 풀무원 냉동 제품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뒤집기 알림이 있더라고요. 보통 고기나 튀김은 중간중간에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알림을 맞춰놓기는 하는데 얘는 조리 시간 반이 지나면 표시등이 깜빡이면서 알림이 울립니다. 따로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소리가 나는 게 시끄러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땐 모드 선택 버튼을 5초간 누르면 야간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도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모두가 자고 있는 밤이나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밤에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야식 먹어야죠.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본 구성들로는 베이킹 트레이, 메시 트레이, 다용도 트레이, 식빵 트레이까지 있어서 웬만한 요리는 추가 구매 없이 기본 구성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AS도 중요한데 풀무원이다 보니까 곳곳에 풀무원 센터가 있더라고요. AS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맛을 챙기면 번거롭고 간편하자니 맛이 아쉽잖아요. 냉동식품을 잘 만드는 회사답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맛을 보장하면서도 조리 과정을 간편하게 해줘요. 10만 원대 이 정도 성능이면 나름 실속형 스팀 F 아닌가요? 작지만 스팀이 제대로 되는 에어프라이기 찾으시는 분들 이 제품이 딱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만의 스팀 F 꿀팁이 있다면 많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